영역 동물인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산책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책량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밖을 나가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는데요. 하지만 보호자의 눈을 피해 몰래 탈출하다 보면 사고 위험도 있고 또 집을 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탈출하려는 고양이의 행동 교정부터 올바른 고양이 산책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소 외출을 즐긴다는 고양이. 문이 열리면 꽃송이의 진짜 하루가 시작된다. 탈출은 기본. 어서 오세요. 아찔한 높이의 지붕을 넘나들기까지. 송이야 제발. 하지만 외출을 못하면 온종일 문 앞에서 울기 시작한다는데요. 못 말리는 고양이의 외출 문제.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서울시 은평구의 한 집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근데 주인공은 어디 있는 거죠?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오는데요. 우리 첫째 통이에요. 우리 첫째 통이 빼고는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아마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가야. 우리 막내야. 아이고 숨어버리네. 찹쌀이. 찹쌀이. 네. 우리 꽃송이 공주님. 오늘의 주인공 꽃송이. 낯선 제작진을 보고 높은 곳으로 숨어버렸네요. 공주님 괜찮아. 무서워. 이 시간이면 지금 바람 쐬러 나가야 되는데 우리 송이. 바람을 쐬러 나가요? 네. 얘가 세상 맛을 알고 나서부터 자꾸 매일 하루에도 계속 나가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수시로 외출을 한다는 녀석. 오늘은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피디님이 너무 낯설어서 조금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쫄보예요. 그냥 쫄보. 겁먹어서. 보호자의 손길도 뿌리친 채 아이고. 재빠르게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겨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제작진이 아니죠. 꽃송이와 친해지기를 시도해보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 꽃송이. 안 나오네.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잠깐 나가 있을게요. 제작진이 자리를 비우자 움직이기 시작하는 고양이들. 눈치를 보던 꽃송이도 살금살금 내려오더니 역시나 문 앞으로 달려갑니다. 송이 나오면 안 돼. 보호자가 잠시 아래층으로 향한 사이 기어이 현관문을 빠져나오는 꽃송이. 아유, 자유로운 영혼이 따로 없네요. 창가에 아예 자리를 잡고 앉더니 한가로운 오후를 만끽합니다. 그러다가 옥상으로 그대로 직행하는데요. 이미 옥상은 꽃송이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 제 집 마냥 옥상 이곳저곳을 누빕니다. 그 시각 아래층에 있던 보호자 녀석이 없어진 걸 알아차렸는데요. 가자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어야죠. 약 1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꽃송이의 외출. 답답했지? 이 난간 위에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슬아슬해서 쳐다도 못 보겠는데 이런 데를 내려가는 거예요. 제발. 송이야 제발. 오세요. 제발. 송이야. 보호자의 간곡한 만류에도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꽃송이. 송이야. 송이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수시로 복도에 나가 이렇게 창가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내리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보호자의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
혹시 다치거나 얘를 잃어버리거나 그런 점이랑 계속 이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상이 좀 힘들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꽃송이를 어르고 달래 강제로 귀가시키는 보호자. 외출 금지량이 떨어진 꽃송이, 이대로 포기하는 걸까요?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는데요. 하지만 성에 차지 않는지 문 앞에서 또 울기 시작합니다. 또 나가려고? 외출을 못하게 하면 온종일 집안에서 운다는 꽃송이. 심지어 캣휠을 타면서도 울면서 시위를 한답니다. 송이만의 일상이 됐고 송이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첫째랑 막내도 계속 호기심을 보이면서 같이 이제 덩달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꽃송이를 따라 다른 고양이들도 외출을 시작한 건데요.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일상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 제 생활을 저는 할 수 없다는 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보내는데 이게 올바른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수시로 외출을 시도하며 보호자의 가슴을 졸이게 한다는 꽃송이. 과연 녀석의 외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꽃송이와의 만남에 앞서 주변 환경부터 꼼꼼히 체크하는 심용주 전문가.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네. 네, 심용주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가 본 이 집의 첫인상은 어떨까요? 여기는 사람 집이 아니고 고양이 집이네요. 네, 맞아요. 아, 네. 집안 곳곳 빈틈없이 고양이 용품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고양이들을 향한 보호자의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지 느껴집니다. 녀석들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야, 넌 왜 이렇게 커? 아저씨 냄새 나지? 응? 아저씨 무슨 냄새 나? 전문가를 본 꽃송이의 반응은? 앞으로 이렇게 전방으로 향해 있고 나 무서워.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어. 네, 굉장히 무서워요. 네, 순둥이다.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높지만 외부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한데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하시죠? 이런 행동. 제 기억에는 늦가을이나 초겨울? 작년? 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옥상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가장 큰 문제 행동은 바로 꽃송이의 외출. 수시로 집 밖을 나가는 건 물론이고요. 외출을 못하게 하면 집안에서 쉬지 않고 우는 행동을 반복해 왔는데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고양이라면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다만 지금 이제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조금 힘드시고 위험하지 않을까 네. 싶은 두려움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되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솔루션을 하기 위해선 꽃송이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침대 밑으로 다시 몸을 숨기는 꽃송이. 이렇게 낯을 심하게 가리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이제 고양이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한번 정해지면 그 성격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낯가리는 오늘의 주인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구원투수 바로 통인데요. 오늘 솔루션에 일일 도우미가 되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안전이 확보된 통제된 방법으로 밖에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러려면 보통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캐리어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리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목줄. 근데 그 두 가지 다 처음에는 고양이들이 어색하고 싫어하고 네, 힘들어해요. 그런 경우에 지금 보고 계신 클리커를 이용해서 캐리어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클리커란 딸깍 소리를 내는 반려동물 훈련 도구인데요. 원활한 산책을 위해서는
클리커를 이용해 고양이가 스스로 이동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해주는 게 필요하답니다. 먹이. 이 안에 들어갈 때에도 먹이를 주는구나. 좋네. 최고.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송이야 제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외출을 하는 꽃송이를 위해 올바른 하네스 산책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축지기 형태는 위험해요. 고양이용은 보통 이게 완벽하게 딱 체결이 돼서 도저히 뺄 수가 없어야 돼요. 항상 끈은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아, 절대로 안 돼요. 네. 손에 넣고. 넣고 한 번, 두 번. 아, 이렇게 네네. 손에다가 항상 여기 잡는 거구나. 네. 여전히 숨어서 나오지 않는 꽃송이를 대신해 통이와 함께 이동장 산책에 나서보는데요. 과연 첫 이동장 산책을 한 통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잘 적응하고 있는데요. 이동장 안에서 산책을 즐긴 통이. 바람 한번 냄새 맡아봐요. 더 나오네. 바깥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입구를 살짝 개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산책 시 고양이가 걷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안전이 중요한 경우라면 이 정도만으로도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출 후 꽃송이가 보이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바로 떼쓰듯이 문 앞에서 하염없이 우는 행동이었는데요. 들어와서 좀 있으면 잘 떠나가고 싶어요. 그건 무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무시하라고. 네. 꽃송이가 울 때마다 스킨십을 하며 자주 달래줬던 보호자. 과연 꽃송이의 문제 행동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선생님이 잘못된 시그널을 사실은 주신 거예요.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엄마 나 저거 사줘. 누워서 발버둥 치고 울면 결국은 엄마 아빠는 나한테 다 해줘. 라는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고양이도 똑같아요. 집 안에서 그 다음에 얘네가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내야 돼요. 외출하는 고양이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고양이의 우는 행동은 철저히 무시. 또 클리커를 이용해 이동장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하네스와 목줄을 이용해 산책의 안전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솔루션 이후 클리커 훈련을 꾸준히 실천한 보호자. 처음엔 별다른 반응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꽃송이. 하지만 꾸준한 훈련을 통해 서서히 클리커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문제 없을 것 같죠? 틈틈이 노력해서 좀 더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호자의 눈을 피해 수시로 외출을 일삼던 꽃송이. 앞으로는 안전하고 또 즐겁게 산책하길 바랄게.